안녕하세요. 최은지원입니다. 오늘은 토지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토지 지목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고 저희가 이 지목을 공부하면서 투자 포인트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농지, 어떤 지목의 농지를 골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담긴 내용을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농지연금으로 평생 월 300,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까지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꼭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기초 지식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노하우와 실행 단계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이 영상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공유 내용들을 잘만 따라오시고 함께 공부를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농지연금 용 농지를 하나씩 하나씩 매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농지연금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농업인 되는 게 농지연금을 받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농지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 즉 온비드 공매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국가로부터 농지를 임대를 받아서 농업인이 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 거의 처음부터 그 마을 이장님과의 협의를 하는 그 단계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을 받고 농지대장을 발급을 받는 이 단계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이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같은 경우에는 경작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장님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자재 영수증과 같은 이런 필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으니까 지난 영상을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지증을 발급을 받는 데 있어서 실패 없이 농지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론 농지증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그 분류나 세부적인 거, 그 다음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영상이나 블로그 내용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시면 농지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토지 경매를 이용을 해서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고, 현재 시점에서도 반값으로 나온 농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특수한 물건이 있는 물건들도 반값 이하로 나오거나 반값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반값으로 나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업인이라는 자격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될 수만 있다면 이런 농지를 반값으로 매입을 해서 나중에 농지연금용으로 던진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봐도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공부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영상에 대해서 토지의 용도 지역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이 지목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목을 간략하게 28가지에 대해서 나열하는 거가 아니라, 이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갈 때 또는 농지를 매입을 해 갈 때 어떤 농지 중심으로 매입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 공부도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할 예정입니다. 저는 단순한
지역 공부가 아니라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국가철도망 계획,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그 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이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을 해 나간다면은 농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특성이 있지만 이런 지역의 농지는 개발 호재가 있을 때마다 가격이 2배, 3배가 되는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리는 거의 없다. 기본 개념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토지는 그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그리고 이 주거지역부터 녹지지역, 그러니까 주상공록까지를 도시지역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역 내에서도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내에서도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은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빽빽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이고 용적률은 얼마나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해진 토지 면적 안에서 빽빽하고 높게 지은 게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높은 토지 중심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지켜봐야 될 토지는 자연녹지 지역과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 지역은 이 향후 도시를 위한 녹지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 역시도 향후 도시가 되는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투자하기 되게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용적률과 그 다음에 건폐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계획관리 지역이 건폐율이 20에서 40% 정도는 그러니까 20% 정도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네 가지 지역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까 이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공록 이 네 가지 지역이 또 추가로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용적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높은 층을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해서 1층부터 최종층까지의 면적을 합산한 이 수치 이게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빼곡히 지을 수 있느냐 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지목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목은 지금 28가지의 지목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전답, 과수원, 그러니까 저는 밭이고 답은 논이고 과수원은 과수원인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농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부터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뭐 목장, 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단순히 이런 내용을 나열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투자 포인트고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농지를 매입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떤 클래스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좀 공유를 해보면 일단은 이 전과 답의 구분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지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면 답입니다.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지의 가격은 전답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2배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전답은 그러니까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맹지 탈출은 가격 상승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거나지는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벌거벗은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지와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세세한 내용을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과 국어는 사실은 물길인데 하천은 큰 물길, 국어는 작은 물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 하천이나 국어에 접해 있는 내 농지는 맹지를 탈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를 옆에 끼고 있는 농지는 사실 맹지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국어를 이용해서 맹지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지만 탈출할 수 있으면 가격은 2배가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우리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분묘 기지권이라고 그래서 묘를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를 이장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다면은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종지 같은 경우에도 대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종지나 주거나지 이런 부분은 대지와 같기 때문에 이런 지목들이 꼭 대지라고 표시가 안 되어도 경매에 싸게 나온다면은 이 부분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숙지를 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물건을 앞으로 계속 찾아갈 텐데 이 물건들에서 이런 부분들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좋은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